안녕하세요. 소설 하다의 27번째 시간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난 영상이 올라간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원래 제가 저번에 말하기를 2주 텀으로 올리겠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왜 일주일 만에 올렸냐? 2주 동안에 텀을 준다고 해놓고, 그 답은, 예, 2주가 최대 텀이지만, 뭐, 빨리 올리면 빨리 올릴수록 좋잖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책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즐거운 마음에 조금 시간이 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얘기해 볼 소설은요. 네. 권여름 소설가님의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먼저 제목이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예요. 근데 제목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결국 다이어트에 대한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을 간단하게 배경을 얘기해 드리자면은 단식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단식원 굉장히 특수하기도 하고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독특하면서도 좀 흥미로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 대한 얘기,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재밌고 유쾌하고 약간 다이어트 하는 내용인가? 좀 귀여운 내용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볍거나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조금 제가 한마디로 감히 정의를 하자면은 다이어트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다이어트라는 행위에 대해서 과연 옳은 것인가 묻는 소설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한테 다이어트는 굉장히 일상적이잖아요. 그죠? 막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이런 말들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듣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다이어트란 말이 어느 순간부터 뭔가 우리한테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됐을까요? 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것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음식을 뭐 안 먹거나 몸무게를 어디까지 빼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개념인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단식원에서의 여기서의 일상이 감히 또 이렇게 또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은 정말 처절하고 전쟁터 같은 어떤 그런 삶?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전쟁터는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있긴 있어.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다가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건강관리센터, 단식원. 정말 그거예요. 막 뭔가 판타지처럼 뭐 저기 멀리 있는 세상이라든지 뭐 사람이 진짜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설정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 안에 있는 단식원인데 그 안에 전쟁터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그래서 읽으면서 왜 분명 우리의 일상을 다루는데 이게 전쟁터 같은 느낌이 들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이거였어요. 우리의 일상이 전쟁 같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진짜 총알이 나가고 누군가가 서로가 물리적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회 안에 있는 거랑 다를 바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주인공, 내생의 마지막 다이어트의 주인공은 단식원의 코치예요, 코치. 그러니까 단식원에 온 사람들이 뭐겠어요? 다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코치죠. 근데 이 주인공도 역시 어떤 여기 단식원의 회원이긴 했죠. 지금은 코치로 일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가치를 믿어요. 이 단식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전보다 좀 삶이 나아진 것 같거든. 내가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니까 훨씬 이전 삶보다 나는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치를 믿는데 어느 사건으로 인해 이 주인공도 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주인공이 계속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영웅 서사라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내가 해결하겠어. 내가 모든 뭐 코치직을 버리고서라도 뭔가 하겠어라는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계속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감히 뭐라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나? 근데 내가 뭘 할 줄 알겠어. 나는 그냥 호치일 뿐인데. 나는 그냥 일개 한 사람의 직원일 뿐인데. 라는 어떤 자의식, 스스로에 대한 생각,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게 좀 되게 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해서 갑자기 투사로 변하는 그런 인물을 그리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등하고 고뇌하는 인물? 뭐 이게 이제 요즘 어떤 종류의 서사에서는 아이 고구마예요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좀 되게 몰입이 많이 되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권여름 소설가님의 또 문체에 대한 얘기를 아니할 수 없겠죠. 이거를 느낀 거는 투명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명하다. 되게 좋은 거죠. 그 투명하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느낀 거예요. 작가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느낀 점, 내가 사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문장으로 풀어내는 건 물론 다른 차원이죠. 근데 때로는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벽이 있다고 칩시다. 내 사유와 문장으로 풀어내는 것 사이에. 그런데 때로는 엄청 고민을 많이 하거나 어떤 나의 특별한 의도,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다. 내 생각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나 혹은 욕심이나 혹은 고민? 이렇게 표현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은 저는 그게 문장을 좀 읽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염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고 뭔가가 묻어있는 뭔가가 전 읽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권여름 소설가님의 문장은 되게 투명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소설가로서 작가로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사유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투명하게 그대로 담백하게 문장으로 옮기시려 한 느낌? 그래서 묘사 같은 것에서도 요즘 말로 되게 찰떡 같은 묘사하다가 이게 있음에도 보통은 그런 묘사에 너무 힘을 많이 주면은 막 뭔가 이렇게 너무 막 과하게 그런 소설들도 많잖아요. 너무 이렇게 나 묘사 잘해! 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한마디로 있어 보이려 척하는 것도 없고,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하지만 이 고민들의 깊이가 또 얕지도 않고, 생각하는 것들을 차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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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의 속마음을 따라가면서 이런 고민하는구나, 이런 고민하는구나, 이런 고민하는가를 따라갈 수 있는 소설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읽는 것에는 엄청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나가는 것에는 불편함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휘발될 만큼의 생각들도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문장을 쓰시는 분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거든요. 어떤 딜레마 같은 상황에 빠져서 선택을 하는데 저는 그 선택도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 서사에서 주인공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까가 이 이야기의 좀 이렇게 품격을 좀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긴 해요.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하죠. 주인공은 항상 이게 클라이막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주인공의 선택이 사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이야기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이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설은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면서도 존중에 대한 얘기인 것 같다도 생각이 들었어요. 이 띠지 잠깐 빼놨는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보면은 단 하루라도 존중받는 몸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으로 많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체중이라고 하죠. 과체중이라는 거는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죠. 이미 근데 정상 범위라는 말부터가 우리의 시선이 담겨 있긴 한데 그렇게 흔히 말하는 비만인 사람이 일상을 보냈을 때 이것도 역시 막 엄청난 비극적이고 격한 폭력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슬쩍 쳐다보는 눈길,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 것, 농담이랍시고 막 던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차분하게 되게 그려내고 있다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존중받는 몸, 존중받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욕망은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뭐 그거 너무 외모만 신경 쓰고 좀 이뻐 보이고, 근데 그렇게 얄팍한 욕망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절박한, 진짜로 생과 사를 가로지르는 절박한 어떤 그런 목소리지 않을까. 그래서 더 단식원에서 이들이 처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인간이란 게 그렇거든요. 인간이란 게 진짜로 의식주,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회,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것. 그런데 존중받지 못한다면은, 내가 나의 모습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면은, 그런 사람을 계속 살아왔다면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다시 되돌아와서 아까 처음 제가 일상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상에 제가 전쟁터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가는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살기 편한데 먹고 요즘에 굶어 죽는 사람 없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존중받기 위한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은, 사회에 나가면은 항상 우리는 이 군인이 총과 이 총알을 챙기듯이, 그리고 막 위장 크림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밖에 나가 싸울 준비를 하듯이,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 사회에 우리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다양하겠죠. 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군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하다못해 화장을 하고 꾸미고, 뭐 머리를 어떻게 하나 하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좀 더 크게 보자면은 나는 나이가 몇인데 직업은 뭘 가져야 되고, 어떤 내가 말투를 쓰고,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짖어서.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게 참 모순인 거죠. 그래, 이렇게 살기 좋고 그런데도 뭐 먹을 거 걱정 안 한 것 같고, 그런데도 우리가 왜 불안한가 생각하면은, 존중받기 위해서가 너무 힘들지 않나. 존중받기 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너가 존중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존중받으려면 있잖아, 학력은 이래야 되고, 직업은 뭘 가져야 되고, 지금 나이 때쯤이면 너는 아파트는 뭘 가져야 되고, 라는 식으로. 이것도 다이어트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쓰고 있는 다이어트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 작가님의 투명한 문체로 이루어지는 단식원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